수원 용인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원 용인 아파트 사도 괜찮습니다. 삼성 본진 수원에 용인 반도체까지 경기 동남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올랐지만 사도 되고 이곳은 사면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3년 내에 웃을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왜 수원과 용인인지 그리고 어디를 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필 수원하고 용인이냐? 삼성 본진이 있는 수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일자리가 들어오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결국 집값에 반영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디를 사야 되냐? 우리가 수원 용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지하철입니다. 1순위 노선은 빨간색인 신분당선이고 그 다음은 노란색인 분당선입니다. 추가로 인덕원 동탄선이나 1호선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지하철이랑 더 가까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통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역에서 먼 경우 수요가 적습니다.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초록색인 용인 에버라인도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집값과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요가 적고 위치도 외곽이라 우선순위로 볼 노선은 아닙니다. 그럼 수원과 용인에서는 어디를 가장 먼저 봐야 되냐? 1순위는 신분당선 라인입니다. 수지구청, 광교 등 신분당선 역세권인 20평대, 30평대 아파트는 사도 됩니다. 다만 이 지역을 볼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전고점을 아직 못 넘긴 아파트나 대형 평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 신봉동이나 광교역 주변 단지 등이 있겠죠. 현 시점에서 전고점을 못 넘겼다는 의미는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수요가 적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는 가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물론 전고점 대비 30% 이상 너무 많이 오른 단지는 과열 조짐이 있는데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단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2, 3년 후에는 지금 가격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냐, 전세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낫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역세권이 될 단지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지하철이 들어와도 균질성이 떨어지는 나홀로 단지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오릅니다. 주요 매수층인 아이 키우는 집들은 이런 단지들은 매수를 안 합니다. 두 번째, 매수를 하더라도 5년 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정점인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신분당선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쪽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가성비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당선과 인덕원 동탄선입니다. 먼저 분당선부터 보겠습니다. 분당선은 죽전부터 기흥, 영통, 수원역 등을 지나가는데요. 가성비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역세권이지만 분당선 아파트들을 볼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역에서 너무 먼 단지는 사면 안 됩니다. 구성역, 망포역, 메탄건설역 등 전부 비슷합니다. 역에서 먼 건 절대 안 오른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르기는 오를 겁니다. 다만 구석에 있는 단지까지 오르면 다른 단지들은 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즉 인동선에도 가성비 단지들이 많은데요. 인동선은 인덕원부터 수원을 지나 동탄까지 쭉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서울 핵심 일자리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환승하기에 좋은 노선입니다. 중요한 건 인동선이 들어오는 건 분명한 호재인데 현재 집값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하철이 개통하면 3번에 나눠서 오르는데요. 처음에 교통망 발표났을 때, 그리고 실제로 공사 시작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개통이 되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영통 주변 가격을 보면 크게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동탄원 같은 곳도 지금 가격이 괜찮습니다. 다만 인동선을 볼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서울에서 멀고 환승 노선인 만큼 역세권이 더 중요합니다. 대략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분당선부터 분당선, 인동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들은 앞으로 3년 뒤에는 지금 가격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역세권이면 다 사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역세권이라 할지라도 혹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 아파트 욕하냐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이 더 커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면 안 되는 아파트는 어디냐? 먼저 용인부터 보겠습니다. 용인은 크게 수지, 기흥, 처인구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수지에서는 죽전역에서 먼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매수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천이나 신봉, 성복동 등 끝쪽에 있는 단지들은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가격이면 평수를 좁혀서 안쪽으로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흥구입니다. 기흥구에서는 역세권이 아닌 단지는 지금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라도 동백 쪽으로 에버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은 볼 시기가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분당선 역세권과 인동선이 생기는 곳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인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영상을 만들려고 쭉 찾아봤는데 처인구에서는 지금은 살 게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신축을 싸게 사서 단기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 집 마련에는 안 맞습니다. 아니, 반도체 일자리가 바로 옆인데 수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인구가 굉장히 크다 보니 단지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연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몇 명 있는데 차라리 수지나 동탄 쪽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다음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도 사면 안 되는 지역들이 명확한데요. 기본적으로 지하철에서 먼 곳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원은 지하철이 생기는 곳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유독 많은데요. 아무리 지하철이 가까워도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곳은 지금은 우선순위로 볼 시기는 아닙니다. 같은 가격이어도 더 많이 오를 선호하는 아파트를 먼저 사야 합니다. 그리고 1호선 라인이 중요한데요. 가급적 1호선 오른쪽만 보시고 왼쪽을 지금 사는 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세권은 사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지하철이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개통까지 3년 이상 남은 곳은 지금 우선순위로 볼 시기는 아닙니다. 수원이랑 용인에서 사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면 안 되는 곳만 피하면 자동적으로 어디가 올라갈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 안 드렸지만 절대가격 4억 이하 단지나 300세대가 안 되는 곳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말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용인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요. 저도 다른 지역에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들고 있지만 특히 재건축 초기 단지는 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샀다가 10년 동안 못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수원과 용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원과 용인은 현재 바닥 구간은 지났습니다. 일단 이거는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채널에서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7억에 매수 도와드린 분당 아파트는 15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투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수원 용인 가격은 아직 허리 어디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억 더 올라서 어깨쯤 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15억 하는 분당 아파트 2년 전에 7억으로 돌아가면 안 사실 건가요? 내 돈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무조건 사야죠.
거죠. 반대로 3년 뒤에는 지금 가격은 추억이 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나 하락이 있겠지만 결국 팔 때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 수원과 용인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지역이나 단지를 언급할 때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대장단지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가격이라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있거든요. 저도 처음 부동산 공부할 때 입지를 봐라, 신축을 봐라, 학교를 봐라 이런 게 너무 헷갈렸는데요. 지역마다 봐야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원과 용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만 보셔도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저는 도시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개 투자자일 뿐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돈을 버는 건 학자가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으로 5억, 10억 정도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구독해놓고 매주 한 편씩 보기만 해도 실질적인 자산의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 용인에서는 신분당선, 분당선, 인동선, 1호선 순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에서 멀거나 외곽은 당장 매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만약 외곽 신축을 산다면 정말 싸게 사서 2, 3년 후에 갈아타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억 이하, 300세대 이하, 초기 재건축은 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조정이나 일시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지금 가격은 추억이 될 겁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의 정답은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지역이나 단지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외곽 신축이나 비역세권 단지들은 가격이 싸면 매수해도 되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가격대인 안양, 평촌도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습니다. 수원, 용인은 사면 안 되는 곳만 피해도 3년 뒤엔 분명 웃고 계실 겁니다.